대놓고 그러지 마시죠. 네? 전 카메라 보고 한마디 더 하려다가 참았는데. 이렇게 교권 침해 그래도 찾아봤어요. 요즘 선생님들 너무 힘드신 게 가장 힘들어하는 게 악성 민원인 거예요. 악성 민원. 새벽에도 연락 오고 그리고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거 부모님. 아이들이 싸워서 말려도 아동학대로 신고한다고 그러고 아이가 선생님을 때리려고 막았는데도 신고한다고 하고 뭐 소풍을 갔는데 우리 아이는 샌드위치 먹었는데 선생님은 왜 김밥 먹고 안 줘요? 이런 걸로 신고한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선생님도 너무 힘드시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럴수록 교장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과의 관계 또 아이들끼리 아이와 선생님들과의 관계가 되게 삭막해지고 또 적대적인 공간이 되고 있는데 이 변질이 되고 있는 교육 현실의 원인이 뭐가 있을지 참 궁금합니다. 홈스쿨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홈스쿨에서는 여러 가지 가치관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순종이 있습니다. 순종. 그 순종은 뭐지 가정에서 지내니까 가정에서 만나는 부모님이고 교회를 다니면서는 선생님과 목사님일 거고 또 외부에서도 많이 교육을 받으니까 거기서 만나는 선생님들이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선생님, 어른들에 대한 순종이 되어야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치관으로 순종을 그게 좀 밑바탕 가장 기본적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훌륭한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네. 네. 아 위협이 앞서 말씀드린 제가 보기에는 이 원인은 교육이 무엇이냐에 대한 또 질문으로 가거든요. 교육의 기능을 성장시키는 거냐 아니면 사람 되게 만드는 것이냐. 그러니까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어른들은 교육은 사람을 성장시키고 사람됨을 갖추게 하는 거다라는 것이죠. 이거 너무 심플한 답이죠. 그쵸. 사람 되게 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죠. 선생님에 대해서 학생이 사람됨이면 어떤 관계를 해야 되는가? 부모님이면 사람됨을 갖추고 있다면 선생님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해야 되는가? 선생님이라면 학생에 대해서 사람됨이라면 한 학생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런 사람됨에 대한 교육이 어쩌면 없어진 것, 비어있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람됨은 한 사람의 인격의 성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람됨은 한 사람의 가치관이 성장하는 것. 그 다음에 한 사람의 삶의 태도가 건강하게 드러나는 것. 이런 사람됨에 대한 교육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는 현상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사적 제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실제로 시민들까지 함께 나와서 동참해서 벌을 주는 것 같은 이런 현상들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러한 현상이 이제 제도적으로 되었을 때 어떤 치명적인 역효과가 발생할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회복특정이 생활교육을 2009년부터 이제 이야기학교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와서 몇몇 이제 아는 학교들이 강의를 요청해요. 이제 설명을 쭉 해드리는데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현상과 원인이 있지만 엄벌주의와 처벌 강화의 상황이 역효과를 지금 낸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학교의 학교폭력을 대응하는 방식에 있어서 처벌주의, 엄벌주의가 결국 학교폭력을 낮추지 못했다. 더 증가시켰다. 이게 결론적으로 다 통계로 나와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또 공권력의 엄벌주의가 안 되니까 사적인 엄벌주의를 지금 열광하잖아요. 그렇다고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한 문제여서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교육적으로 가장 큰 어려움을 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입시 중심의 상황입니다. 입시는 또래가 경쟁의 대상이고 내가 누군가보다 앞서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어른들이 이런 구조를 만들었죠. 그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애들이 들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아무리 강력하게 메시지를 그렇게 전하고 심지어 시험에서 우리는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이 돼야 된다 라고 정답을 치지만 실제 아이들이 겪고 있는 것은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몸으로 습득하기 때문에
그게 작동이 안 되는 거죠. 네, 여기에 부모들의 이제 자녀들의 앞날에 대한 걱정이 들어가죠. 지금 원벌주의 때문에 학교폭력이 생활기록부에 들어가면 주요 서울의 대학들이 입시에서 감점을 주거나 아니면 불합격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럼 부모 입장에서 내 자녀의 앞날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활을 걸고 싸워줘야죠. 그래서 법적인 대응, 또 법적인 조처가 점점 더 확대되고 확산되고 있죠. 어쩌면 없었던 새로운 사법의 블루오션 지역이 됐어요. 로펌들의 전장. 네. 근데 이 더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것을 일반적으로는 교육이 사법화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교육의 사법화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교육의 행정화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아이들의 갈등 아니면 부모 민원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선생님들이 이걸 대응해야 되죠. 대응할 때 사법은 항상 매뉴얼대로 처리했느냐를 중점으로 다룹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교육적으로 다루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행정 매뉴얼대로 조치를 했느냐,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매뉴얼대로 했느냐, 아이들이 다쳤을 때 사고가 발생했을 때 매뉴얼대로 했느냐, 아니면 아이에게 시험 문제를 제출했을 때 매뉴얼대로 했느냐, 아이들이 서로 관계 갈등이 일어날 때 매뉴얼대로 했느냐 라는 것을 중점으로 다뤄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이 사법화의 상황 속에서 자기를 방어하고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것을 아이의 인격, 관계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매뉴얼대로 처리를 하고 디펜스 해야 됩니다. 보고서를 만들어 놔야 되고 때로는 녹음을 해놔야 되고 하나하나 자기가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놔야 돼요. 사람과 사람의 가슴이 통하는 관계 형성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상태면 교육은 인간 대 인간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의 사법화에 더 위험한 건 교육의 행정화다. 행정화는 메마르게 하고 보고서 작성을 하게 하고 인간의 인격적인 정서 아니면 그 아이들의 형편, 상황 그 모든 것을 고려하지 못합니다. 한 인격체를 위해 교육이 있는 건데 그 아이들 각자마다의 장점과 또 달란트와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어떤 모습이 될까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냥 계속 돌아가는 경쟁에 살고 있다라는 아이를 키우면서 그게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또 들었고, 그래서 가정에서는 부모가 있지만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너무 중요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말씀 들으면서 이야기 학교는 정말 선생님들 너무 늘 감사한 게 이제 담임 선생님도 매번 바뀌고 저희는 이제 과목마다도 선생님들이 다 다르신데 선생님들마다 갖고 계신 되게 좋은 부분들 있잖아요. 뭐 성향적으로도 그렇고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과목적으로도 그렇고 그거 아이들에게 맞게 적재적소에 주시지 않나, 키워주시지 않나라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 만날 때마다 그 반의 분위기와 또 그 이끌어주시는 게 다르고 그 과목마다도 학년마다 달라지니까 그때그때 느껴가는 아이들 성장하는 게 달라지는 게 느껴지고 또 인격적으로 대화하는 게 늘 느껴져요. 그러니까 부모 교육도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 선생님과 이제 대화를 하보면은 내가 부모로서만 보였던 우리 아이의 모습을 선생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놀랐거든요. 남들은 잘 모를 것 같은 그만큼 아이들에 대해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주제 잠깐 벗어난 것 같지만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승전 그래도 이야기 학교는 정말 최고의 학교입니다. 네. 네. 대놓고 그러지 마시죠. 네. 카메라 보고 한마디 더 하려다가 참았는데